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오늘 지하철 4호선의 탈선 사고 때문에 출근길에 저를 비롯해서 고초를 겪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지하철이 곡선 부분에서 탈선하면서 복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저기 말, 그리고 여기저기 방송에 귀 기울이시면서 오락가락하는 곡선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만 보면서 직선으로 달려오신다면 혹여나 잘못된 투자를 하시더라도 저희가 복구 시간 훨씬 단축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부동산 방송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정말 다양한 재미로 저희가 꾸려뒀습니다. 월화수목 다양한 각양각색의 전문가들 나오시고요. 또 객관적인 정보 전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활용해 보시는 것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락 주실 번호 고지합니다. 02-2077-6330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여나 문자로 이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02797-0300번으로 이용료 없이 문자로 고민 나누셔도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려야겠어요. 목요일을 기다리는 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화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봄비가 내렸는데요. 오시는 길에 불편함 없으셨어요? 네, 뭐 나를 울려주는 봄비가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이제 차 운전하면서 네. 굉장히 기분 좋게 그러고 왔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뭔가 운치 있게 여기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요. 네네. 오늘 때마침 또 봄비 같은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이 네. 국토교통부 측에서 주택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2014년도 주택 종합계획 이제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네. 가장 중점적인 게 재건축에 대한 이제 수익 그거에 대한 환수법에 대한 폐지죠. 수익자 환수법에 대한 폐지가 가장 크게 재건축 시장의 훈풍으로 지금 들어올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폐지 법안이 20일 날 국회에 지금 들어가기도 했고 또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한 개밖에 받을 수 없었어요. 재건축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변동사항.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뭐 지금 전세 이전하시는 분들, 개발을 했을 때 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 정책, 그리고 시행하는 시행사 측에 대한 기부 체납에 대한 내용의 변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말 그대로 그냥 도심 재생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어떤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정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네. 굉장히 하루 사이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시장에 반영해줄 만한 정책들이 나왔다라는 점, 네. 저희 호재거리 이슈가 들려온 만큼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해서요, 나의 상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담 속에서도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곳과 아닌 곳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팁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꼼꼼하게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연락 주신 분들 저희가 만나봐야겠죠.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저는 성파구 신전동에 네, 진주 아파트를 네네. 한 3년 뒤에 거주할 목적으로 네. 매매를 했는데 네네. 지금 제가 사놓고 보니까 뭐 재건축 이야기가 계속 그러니까 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해서 네, 맞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라서 네. 안내를 좀 받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파구 신천동의 진주 아파트를 한 3년 후에 실거주하실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상황이시고요. 네. 현재 갖가지 개발 관련한 규제 관련한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한번 점검해보고 싶으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전략으로 저희가 한번 꾸려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좋은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뭐 투자용으로 아마 구매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재건축 시장에 오늘 이제 발표한 것도 관련이 좀 있겠지만 좀 이제 네. 아주 선택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일단은 내용을 살펴보시고 앞으로 이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네. 대한 걸 좀 살펴봐드릴게요. 지도를 좀 보면서.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수로 봤을 때 한 1,500, 지금 현재 1,500세대 정도 되고요. 1981년에 입주한 재건축 아파트죠. 위치는 이제 몽촌역이 이제 주변에 있는데 그 몽촌역 주변에 있으면서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에 있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 어떤 사업 속도와 미래 가치가 좀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재건축 사업은 일단은 어떻게 이제 사업 개발의 진행 속도가 되느냐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그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좀 갈 길은 조금 그렇게 멀다, 가깝진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찌됐든 재건축 수익자 그 폐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결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바람이 지금 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강남의 재건축 시장에 바람이 지금 현재 불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분의 사업성인데 33평 기준으로 여기가 한 지분 자체가 18.8평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5층 단층이 아니고 10층 중층인 면에서 봤을 때 그 대지 지분이 민영 아파트로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안타까운데 아마도 이제 이 지역에서는 아마 34평 아파트에 대해서 40평대 이상을 아파트를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파트가 분양가가 너무 세면 분양이 되지 않는 관계로 저희가 안정적인 비율을 한번 계산을 했을 때 무상 지분율을 한 130%까지 가정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8을 무상으로 130%를 받는다고 쳤을 때 25평형이 무상으로 나올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지도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선은 여기가 그 잠실 5단지 옆에 있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도 약 25평 지분인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40평대를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130%로 예상을 했을 때 여기도 30평대 후반으로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조합원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근처가 지금 33평대가 8억대에서 9억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인근 여기 주변에 그러니까 인근에 보시게 되면 그 25평이 8억 이하예요. 가격 자체가. 그러면 우리 그 시청자분이 갖고 있는 물건 자체가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 해도 25평형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10억 이상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물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지금 현재 뭐 재건축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순풍이 불무로 인해서 하루에도 지금 2천만 원씩 프리미엄이 뛰고 있기 때문에 요 바람을 타고 한 10억대 조금 가는 이제 30평대를 살 거라고 주변 사람들이 일단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방송을 보신 분에 한해서만 이제 듣는 이야기지만 자 10억대 가격이 조금 약간 못 미쳤을 때 그때 한번 매도 타이밍을 2015년도, 16년도 제1롯데월드와 함께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주를 한다거나 이런 목적이라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투자 목적이라 그러면 그렇게 10억대 이상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지금 사업하는 상태에서 분명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1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질 때 조금 덜 미쳐질 때 그때 매도를 한번 하시고 한 바퀴 다른 곳으로 또 굴려보시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혹시 네. 이 3년 후에 반드시 여기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아니에요. 네, 오늘 아무래도 주택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당분간 봄바람 있을 걸로 예상을 하셨거든요. 네, 그 시기 네. 좀 잘 이용하셔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오늘 때마침 들려온 정책과도 좀 잘 부합되는 이 정보로 연락을 주셔서 또 상세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 전화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화성시 항남읍 행정리 네. 48, 네. 신명 스카이뷰 아파트 35평짜리인데요. 네네.
그 매도 관계 때문에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현재 거주 중이신가요? 예, 예.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실거주 중이시고 화성시 향남읍의 신명 스카이뷰 맞으신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신명 스카이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략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떨까요, 대표님? 아, 지금 이제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요? 예. 예. 예, 몇 평형이시죠? 35평입니다. 아, 35평형. 아, 혹시 분양을 받으셨나요? 예. 처음에 분양받았어요. 아, 2008. 그러셨군요. 네. 아, 우선은 이제 분양을 이제 받으셨으면 한 2008년경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 2008년도 12월 달 입주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혹시 뭐 다른 주택은 안 갖고 계십니까? 직장요? 여보세요? 네네. 직장요? 예, 다른 집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이 주택을 사실 때 뭐 예. 다른 주택이 또 있으셨다든가. 용인시 기흥구 고갈동. 아, 예. 용인시 기흥구 고갈동 384-2 신명 아파트입니다. 거기도. 아, 또 아파트가 또 한 개 있으시고. 아, 여러 개가 있으시군요. 네, 우선하고 2주택인데, 예, 예. 아, 1가구 2주택이시군요. 다주택이 아니라. 예, 예,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여기 아까 화성시 향남읍 같은 건 거주를 하시는 거고, 다른 예, 예. 주택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구갈동 예. 신명 그쪽 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세나 월세를 주고 계신 경우네요. 예, 전세 주고 있어요. 예, 예. 아, 전세 주시고 계시고. 예, 예, 자, 예, 예. 우선은 이제 화성시 향남읍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예, 그쪽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536세대 정도 되면서 2008년도에 입주를 아까 말씀하신 예, 예, 대로 예. 하셨고요. 자, 예, 예.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우리 이제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지역이 이곳인데요. 자, 이곳은 이제 지역 전체가 발원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 주변에 향남 이택지지구라든가 장안 첨단 일반산업단지라든가 뭐 개발 라인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지금 현재. 예, 예. 그리고 예, 예.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위치가 향남 1택지지구였어요. 여기가. 예, 예, 예. 그러면서 1만 세대로 시범지구 조성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에 이제 조성이 좀 된 건데 이곳은 이제 인근 발안 인근지구 지금 현재 말씀드린 발안 산업단지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발안 일반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과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주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향남 1지구는. 근데 예, 예. 지금 물건으로 치자 그러면 한 35평 기준으로 한 2억대 중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세 비율은 약 80% 뭐 낮은 비율은 아니죠. 이 주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살기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릴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갖고 계신 주택의 가격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예, 좀 예. 내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 향남 이 택지지구에 지금 현재 16,000가구 택지지구로서 여기가 이제 주변에 기아자동차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향남제약단지 그리고 발안산업단지 그리고 장안산업단지 등 뭐 여러 가지 대규모 산업단지도 있기 때문에 여기 자체를 자족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에 있어서는 이 향남 이 택지지구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의 물건의 수요층이 좀 분산되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우선은 이 택지지구에 지금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택지지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2택지지구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좀 있는데요. 자, 신분당선 연장선이죠. 이제 호매실에서 광교 연결이 돼 있고 분당선 연장선, 자 오산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선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서해안선이 또 여기가 움직이죠. 그래서 홍성하고 일산대곡이 전부 다 향남 쪽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향남 신도시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도로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성시 관내에 또 11곳이 이제 개발이 되는 곳이 있어요. 이제 교통이 편리해짐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는데, 뭐 동탄이, 향남이, 뭐 봉담이, 비봉, 태안, 뭐 5군데가 지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한테 물건이 향남 1곳으로 가시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뭐 남양뉴타운, 병점 복합다운 뭐 개발 라인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가지고 계신 물건 자체는 우선은 이제 뭐 오래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뭐랄까 평당 한 1,000만 원대 밑으로 아니 그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가지고 가실 물건에 있어서 일단은 뭐 크게 개발되는 곳으로 이제 1지구에서 2지구로 만약에 움직이신다거나 이런 걸로 보시면 좀 괜찮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용인도 지금 갖고 계시다 그랬죠? 좀 전에? 예, 예. 제가 이제 향남 얘기에다 정신을 좀 했는데. 자,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한 1,000만 원대 하고 거기 주변 시세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주변 자체가. 예,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용인 쪽은 어찌 됐든 이제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먼저 팔아야 그쪽을 팔 수 있어야 저 1가구 2주택 걸려가지고 기가세가 되겠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요, 양도세가 적은 아파트를 지금, 먼저 파는 게 우선인데요. 왜냐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이제 지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 예, 예. 입주하고 구갈 같은 경우도 뭐 예, 예전에 사신 건데 이럴 때는요, 신명 아파트를 나중에 파는 것으로 좀 보셔야 돼요. 구갈동을. 알고 있습니다. 예예. 네네, 그렇게 하세요. 저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네네. 지금 강남 2지구에 임대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예예. 임대 아파트 전부 임대 아파트가 지금 뭐 부영역만 해도 9개씩 사놔가지고 예예. 지금 뭐 내년에 1월달에 2,700가구가 34층짜리가 그 임대 아파트 민영 임대로 들어옵니다. 내년에 입주시킵니다. 1월달부터.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걸 집을 그때 되면 집이 위축이 안 되느냐. 지금 2억 7천원 내놨거든요. 예예. 그래서 팔면 안 좋겠느냐. 네, 그래서 요새 좀 그 2억 한 6천까지는 보더라고요. 예예. 그래도 일단은 세금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시게 되면 안 되니까요. 우선은 신명 아파트를 나중에 파시는데 재빠르게 좀 움직이세요. 구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신명 매도하시면서 바로 향남 2지구로 본인이 그냥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서울 중심부로 나오시든지 그런 부분은 좀 대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송상으로 시청자님, 일단 예, 두 알겠습니다. 곳에 대해서요, 이 세금 예, 예. 부분도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시간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방송 후에 저희 측에서 전화를 드릴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꼭 연락 받으셔야 됩니다. 예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신명 스카이뷰 그리고 신명 아파트 이름도 비슷한데 참 전략도 좀 꼬여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좀 다시 안타까워요. 전화 주셔서 꼼꼼하게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그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려드려야죠. 이어서 또 다음 분 전화로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떤 고민이신지 고민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예, 거주를 목적으로요. 네, 저기 샀는데요. 네네. 재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네. 무산된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요. 그쪽을 이제 어느 쪽으로 언제쯤 뭐 좋은 호재도 없고 그래서요. 언제쯤 이사를 가야 되나 하고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저희가 숙지가 됐고요. 어느 네. 지역인지 위치를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주소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성남 이동요. 네. 어디에 있는 성남 이동이죠? 예, 인천시요. 아, 인천시요. 네, 서구. 네. 인천시 성남 성남 이동요. 이동. 네. 네, 578에요. 네. 578번지요. 578번지요. 네네. 그럼 단독주택이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 성남 이동의 578번지에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데 개발 소식 있다가 또 무산된다는 이야기도 들리면서 속을 끓이고 계십니다. 어떤 전략 세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성남 이동 한참 2000년도 하반기 때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투자 수요자가 상당히 많이 몰렸었죠. 저도 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저도 샀다가 나왔었는데, 자, 인천 산업단지 배우지 주거지로서 지금 자리를 위치를 좀 하고 있죠, 여기가.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일반 공업단지가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는 전부 다 공업단지고 이쪽으로 살짝 올라가시면 가정 오거리죠. 지금 개발이 뭐 루원시티가 된다 만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더라도 일반 상업지들이 굉장히 주둔을 많이 했고요. 여기가 이제 총 6개 개발 지역 모두가 조금 무산돼서 약간 지금 찬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지역 중에서도 여기 성남 6구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남 6구역은 전철이 지금 인천지하철 2호선이 2016년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에 좀 위치를 하였고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선은 이제 지하철 개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지하철 개통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바람을 타고 나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쯤에 지하철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가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수요하는 수요층이 생기거든요. 그 수요층을 받아가지고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가져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이 2년 정도는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2016년에 지하철 개통 관련한 호재 봄바람 이용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전화 상담 이어나가는 동안 문자 상담도 들어와 있네요. 좀 속도를 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뒷번호 6548님이 보내주셨어요. 원룸주택을 매입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부동산에서 이제는 투룸주택이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투룸주택의 투자 가치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원룸과 투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수요와 공급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제한받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굉장히 많죠.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 강화로 해서 이제 네. 앞으로는 이제 나오기가 어렵다. 이제 허가를 받아놓은 땅 외에는 이제는 지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수익형 부동산에서 원룸에 전세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룸에는 월세를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많이 소진되다 보니까 물건이 없어서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투룸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룸을 지어서 투룸을 살 때는 우선은 평형하고 그리고 네. 위치하고 내가 전세로 사가지고 전세를 이제 월세를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2, 3천만 원을 끼고 차익만 볼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역세권의 투룸이 들어가면서 월세까지 다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나중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주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격대가 투룸은 투룸인데 막 18평 이런 투룸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거실을 크게 뺀 건데 수요층이 조금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18평이 전용이 되려 그러면요. 사실은 3룸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균 기준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저희 세미나 때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이제 12평인데 원룸이다. 너무 크죠? 그런데 가격이 뭐 1억 3천에서 5천 벗어나지 않다.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원룸인데 뭐 9평인데 가격대가 1억 3천 5천대다. 무조건 사야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평균 지역별로 다르지만 그리고 도시형이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 도시형에 밀리고 그리고 고시원도 도시형이 고시원에 또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투룸 들어가는 곳이냐, 쓰리룸 들어가시는 곳이냐 이거는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층이 얼마큼 깔려 있냐를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 인기 있는 부동산 형태도 다르고요. 또 원룸, 투룸에서도 전용 면적 차이도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 시간 충족해 주는 시간이 마련이 돼 있죠. 세미나 시간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공개하고요. 세금 바로 알기 시간도 함께 꾸려집니다. 4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02797-0300번 선착순 예약 문의 접수 받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전반적인 정책과 또 다른 이슈에 따른 분위기 가늠해 볼 수 있는 전략 저희가 항상 이 시간에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뉴스 확인하시고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간 함께 꾸려주신 분은요.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내 건설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해외 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올해는 건설사들의 질적 내실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임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분기 해외 건설 수주액은 176억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수주 목표액인 700억 달러 달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정부는 2017년 해외 건설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외 건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점이 적지 않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동, 플랜트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기업 수주액도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해외 건설 5대 핵심 정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해외 건설의 지역적 분야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파급 효과가 큰 도시, 국토정보, 공항 분야 등 메가복합 프로젝트와 공정 진출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타겟형 지원단을 연중 파견하고 시장 개척자금 타당성 조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중소 중견기업 이행성 보증을 위해 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 발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합니다. 해외 건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요 지역별 진출 전략과 해외 진출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고 고위급 초청 연수도 확대해 해외 건설 맞춤형 R&D도 추진합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별 특화된 장점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중소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화된 기술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뭐 기초를 잘하는 업체들, 어떤 업체들은 이제 교량을 잘하는 업체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우수 해외 건설 업체를 지정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줄 계획인데. 정부는 이와 함께 효율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 건설 상징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고 제3차 해외 건설 진흥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올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 목표 물량이 37만 가구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인허가 목표 물량 37만 가구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 44만 가구의 85%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4년 만에 85% 선을 회복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부동산테이는 지난달 서울 소재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5.7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낙찰돼 새 주인을 찾은 아파트는 모두 242개로 이들 물건의 감정가 총액은 1,311억여 원, 낙찰가 총액은 1,125억여 원이었습니다. 한화건설은 오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에 대한 2차 중도금 4,150억 원과 토목기성 1,250억 원 등 5,400억 원을 수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 선수금 10%와 1차 중도금 5%를 수령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3차 중도금 약 4,100억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한화건설은 오는 2015년부터 연평균 2만 가구씩 5년에 걸쳐 모두 10만 가구 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한라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만리 제1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중구 만리동 2가 10번지 일대 아파트 4개 동 190가구와 부대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금액은 약 446억 원으로 내년 12월 착공 분양할 계획입니다. 2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오늘 또 정부 측에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명 조급한 마음 먹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조급함 달래드리는 매물 정보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호재를 더욱더 키워가고 악재를 상쇄하는 정보 소개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이 시간 오늘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요. P&L 부동산 연구소 박준영 팀장과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의 키워드 한번 들어봐야겠죠. 항상 늘 일찍 오셔서 정말 성실의 대명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준영 팀장님, 예. 네, 오늘 어떤 키워드입니까? 네, 오늘 키워드는요. 풍부한 지역 호재,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최고 중요한 700만 원 소액 투자로도 단기 차익 가능한 마포구 성산동 신축 다세대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쪽으로 가서 잠시 후에 매물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정보를 제압하는 분이세요. 이동재 대표님 오셨는데요. 어떤 키워드입니까? 자, 대기업 업무타운이 밀집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천혜의 자연환경, 즉 도심 속에 풍부한 녹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우면동에 위치한 투룸 매물인데요. 또 하나는 더블 역세권이면서도 초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때문에 황금성과 차익 실현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암사동에 위치한 마찬가지로 투룸 매물, 이렇게 두 가지 매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암사동과 우면동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두 곳의 매물 정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총 세 곳의 매물 정보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정보, 강동구 암사동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명일역에서 도보 8분 거리고요.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 방은 2개고요. 욕실은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1억 3,5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하셨는데 눈에 띄는 게 가격 경쟁력일 것 같아요. 1,500만 원이 실제 투자 금액이네요. 네.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러면서도 1,000만 원대의 초소액 투자가 가능함으로써 향후 우수한 황금성을 자랑할 것이고요. 그만큼 가치 상승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은요,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든든한 실수요자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때문에 임차 수요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향후 황금에 있어서도 매수 수요자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든든한 실수요자의 뒷받침으로 인해서 안정적 임대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이 지역은 대규모 업무타운들이 조성 중에 있거나 조성 예정입니다. 때문에 향후 자족 도시로 변화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 상승, 즉 지역 개발에 따른 충분한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실수요자 유입이 꾸준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수요자들이 원할 만한 것이 그 도시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갖추고 있는 건가요? 자, 우선은 5호선 명일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습니다. 한 7분, 8분 거리 됩니다. 그러면서 또 8호선 암사역과도 도보 한 10분 거리 되는데요. 이 8호선 암사역은 8호선의 제일 끝역으로 연장이 예정돼 있죠. 연장되게 되면 연장되는 역과 들어서는 거리는 또 7, 8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때문에 완벽한 더블 역세권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지에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한 이 본 매물이 있는 암사동은요. 5호선 명일역을 이용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동구에서 학군이 제일 좋은 곳이 바로 명일역 주변입니다. 즉 명일동인데 이 암사동 본 매물이 있는 암사동은 동은 암사동이지만 학군은 명일동 학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가장 좋은 학군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부동산에 있어서 가치 상승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학군까지도 겸비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지역은 강남 상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강남권의 생활 근거지를 두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격적인 부담을 덜 느끼면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이 강동구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암사동처럼 이렇게 역세권 지역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강남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첫 진입 관문, 또한 경기권, 하남시나 구리시에서 서울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첫 진입 관문이 바로 8호선과 5호선이 있는 본 매물이 있는 암사동 지역이라는 것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대규모 업무타운이 개발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지역은 인구와 자본이 지속적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어느 지역이든 인구와 자본이 모이면은 반드시 가치 상승을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교통과 학군, 여기에 업무타운까지 조성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뭔가 많이 들어오면은요, 그를 뒷받침해 줄 만한, 앞으로 더 나아질 만한 뭔가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호재들도 있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교통의 호재 가장 크죠. 8호선 암사역이 별내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장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 또한 지역이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이고요. 또한 이 암사대교 개통, 올 예정은 지금 7월인데 7월에서 하반기 사이에 암사대교가 개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동권과 강북권과의 거리가 상당히 단축되고요. 또 경기 구리권과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지죠. 10분 거리로 단축이 됩니다. 특히 이 구리 지역에는 첨단 업무타운이 조성될 예정이죠. 즉 업무타운에 대규모 업무타운에 배후 주거지로서의 요건을 또 하나를 더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지역 자체, 강동구 자체에 상일동 업무단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덕 상업 업무 복합 단지, 이곳에는 업무, 상업시설을 포함해서요. 중소기업을 위한 R&D 단지들이 들어선다. 이 모든 것이 20분 거리 내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상승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 지역, 강동권 최대의 재건축이 또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강동, 암사동 바로 주변 지역이죠. 때문에 고덕 주공에서부터 둔촌 주공, 또 향후 천원 뉴타운까지 약 한 2만 5천에서 3만 세대에 이르는 이주 수요자들이 가장 집중하는 곳이 바로 이 암사동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업무타운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그것을 직장을 두고 거주하시려는 분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실거주 매력도가 높은 건물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당연히 높습니다. 2013년 5월에 준공된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아주 우수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본 매물은 5층 중에 2층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하지만 2층이지만 앞에 막힌 것이 없습니다. 막힌 것이 없이 시원한 그 전망을 자랑하기 때문에 채광이나 통풍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수성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방 2개와 거실, 여기 욕실에 조그만 발코니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부에 에어컨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옥상에는 개별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불편함 전혀 느끼실 수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세대별 옥상 창고가 구비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만도 저희가 짚어드려야겠죠. 앞서 실제 투자 금액이 1,500만 원이다 해서 저희의 이목을 끌었거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매매가는 딱 실투자금의 딱 10배네요. 매매가가 1억 5천입니다. 네. 1억 5천이고 전세보증금 1억 3,500만 원 놓으시면 됩니다. 그만큼 수요자가 풍부하다는 소리고요. 이렇게 되면 1,500만 원이라는 극히 작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첫 입문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기에도 아주 좋은 매물이 되겠고요. 또한 역세권, 더블 역세권의 장점을 잘 살려서 수익형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겠다. 그렇다면 대출금액 좀 활용하시고요. 보증금 2천에 한 60만 원 정도 놓으시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약 한 4천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 비용을 다 제외하고도 연수익이 약 한 360만 원 정도, 월로 따지면 30만 원 정도의 수익이죠.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9%의 비교적 고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 제외하고도 한 달의 수익률이 30여만 원 정도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연간 수익률 한 9%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매매가 1억 5천만 원에 강동구 암사동 매물 정보 나눠봤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준영 팀장의 매물 정보도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지역일지 화면으로 열어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3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의 2층, 방은 2개, 욕실은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2억 2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이 1억 9,500만 원으로 실제 투자 금액 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매물 정보입니다. 일단 실제 투자 금액이 700만 원이라는 점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보 2분 거리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세 대비 저렴하고요. 네. 소액 투자 700만 원으로도 단기 차익이 가능하고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입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의 2분 거리의 초역세권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지역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까지도 이어져 집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특히 전세가 비율이 높아 임대 만기 시에 임대가 상승에 따른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하여 실투자 대비 200% 이상의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곳으로 저금리 시대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포 쪽이야 살기 편한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거주 환경 어떤 점이 제일 좋은지 짚어주세요. 네, 아주 좋죠. 초역세권으로 6호선 마포구청역이 2분 거리에 위치하였고 교통의 요충지로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내부 손안도로, 자유로, 강병분로 등의 간선도로와 한강을 가로지르는 마포, 서강, 양화, 성산, 가양대교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강서 지역과 공항, 여의도, 광화문 등을 연결하는 서울의 관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잘 발달된 교통을 바탕으로 업무 중심지구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마트, 관공서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게 고루 갖춰져 있어 이용이 편리하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난지도 월드컵 공원, 한강공원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여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마포구청역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한창 개발 진행 중으로 이곳에 각종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생활 편의 증대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이에 더불어 임대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로 풍부한 임대 수요와 교통 및 생활환경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변에 일단 편의시설이 정말 잘 갖춰져 있다는 점 저희가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개발 소식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좀 영향 받아볼 만한 것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강남 못지않게 아주 많죠. 예, 미래 서울의 기대주인 여의도와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개발이 한창 개발 진행 중인데요. 국내 최초의 미디어 시티인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첨단 IT, 금융, 미디어 산업 등 800개 업체, SBS 프리즘 타워, KBS 미디어, CJ, 팽텍 등 방송,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기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2015년 사업이 완공되어 입주 완료 시에는 약 8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상암동과 동부가 금융 허브로 도약하는 여의도의 사이에 본 매물이 자리 잡고 있어 본 지역은 풍부한 배우수로 인해 임대가 상승이 기대되고 그에 따른 매매가도 자연스럽게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더불어 합정 특별계획구역과 합정 균형촉진지구에 의해 배우 주거지에서 상업, 업무, 문화지역으로 변모 중에 있고 망원역 주변에 망원 균형촉진지구가 2차 개발 예정으로 지역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더욱 높은 매수 수요와 임대 수요를 증가케 하여 집가 상승과 임대 수익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포구청역 주변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상업,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현재 개발 진행 중으로 마포구청에서는 이 지역을 상암동의 중심 상권과 연계해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공항철도 경의선과 연결된 홍대 입구역의 상권은 외국인들에게 필수 여행 코스로 현재 500실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과 민자 역사 개발 사업이 민간 합동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강북 최고의 상권에 따른 지역 발전과 집가 상승으로 본 매물의 가치는 더욱더 돋보일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 시 고수익 임대 수익과 집가 상승에 큰 호재를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이 상암 DMC 센터 사진도 함께 소개가 되는데요. 네. 거기 방송센터가 밀집된 부분 저도 네. 구경 가봤거든요. 아, 그러셨습니까? 정말 새 건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새로운 수혜가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렇죠. 동의하는데요. 예. 이 건물이 그 수요자들을 모두 끌어들일 만한 매력이 충분한 건지 그것도 궁금해져요. 지금 방송 사진에도 나갔지만은 네.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지금 뭐 실투자가 70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뭐 혹시 구주택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2014년 3월에 며칠 전에 준공한 신축 다세대 투룸 건물입니다. 5층 중 2층이며 전용이 46.27제곱미터, 대지가 23.53제곱미터에 방 둘, 욕실 하나에 넓은 거실과 발코니가 갖춰져 있습니다. 입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관 보안문, 방범 CCTV,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고요. 택배 무인 서비스 시스템을 장착하였습니다. 최고급 인테리어와 마감재, 새집 증후군 방지, 천연 시트 벽지, 층간소음 완화 강화만호는 물론 외관은 방충 효과를 볼 수 있는 화산석으로 처리하여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각 세대당 넓은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더욱더 편리한 건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벽지 정말 예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부엌도 인테리어가 또 돋보이는 점을 저희가 네.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 메리트 제일 궁금해요. 일단 실제 투자 금액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시세 대비 굉장히 지금 파격가로 지금 분양가로 제가 이렇게 네. 갖고 와서 지금 방송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매매가는 2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1억 9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매물은 지금 현재 전세입자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만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700만 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가적인 취등록세까지도 해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투자 금액으로 단기 차익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700만 원인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의 또 다른 매물 정보입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정보일지 궁금해지시죠?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숙역에서 차량으로 5분이고요. 준공연도 1990년도 3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 방 3개,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요, 2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초구 우면동에서 방은 3개인데 실제 투자 금액이 3천만 원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돋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투자금이 작은 이유는 바로 네. 매매 금액이 싸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싸냐면요. 시세 대비 무려 20% 이상 저렴합니다. 그만큼 20% 저렴한 만큼 본 매물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 저렴한 만큼의 이익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특히 본 매물이 있는 이 우면동 이 지역은요. 대기업 연구센터들,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즉 대기업 위주의 연구단지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자가 유입이 된다. 그런데 그 수요자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곳이고요. 특히 이 지역은요. 자연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죠. 바로 우면산부터 해서 다양한 자연환경을 풍족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서도 강남 지역에서 이제 새로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개발지로서의 높은 미래 가치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연구원들 연봉 높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봤는데요. 주변에 연구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뭐가 들어와 있기 때문인지 입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본 매물 입지, 교통 입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안 좋습니다. 자, 왜? 네. 지하철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도보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운동 삼아서 이동하시긴 좋은데요. 차량으로 이동하셔도 충분합니다. 요즘 다 환승도 다 되고요. 대부분도 자가용도 가지고 다니시죠. 5분이면 충분히 이용하십니다. 대신에 이곳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자연 환경입니다. 바로 양재천, 양재 시민의 숲, 여기에 우면산 생태공원, 강남권에서 이 정도로 3분에서 5분 거리로 자연환경을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될까요? 오늘 매물이 있는 바로 이것이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 본 매물과 바로 옆에는요. LG전자 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요. KT 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바로 인근 지역에는요. 공공기관의 연구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삼성에서 연구소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지역은요. 대기업 연구센터들이 집중해서 몰리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주거지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가보게 되면은요. 때문에 이 대기업 연구단지들의 거의 기숙사 생활이다. 기숙사 정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다. 그럼에도 또 이 지역은 더 이상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지역의 가치는 분명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지역 강남권에서 이제 우면지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택시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인재 개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강남 지역 어느 곳이든지 간에요. 주거지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처음에는 주춤주춤하죠. 하지만 5년, 10년 뒤에는 그 지역의 가치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월등하게 상승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면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웰빙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도보로 15분 정도 걸을 수 있다는 점, 차량으로는 5분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역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대기업 연구단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대기업 R&D 특구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화면에 소개가 나갔거든요. 어떤 식으로 변모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자, 내년이면은요. 네. 삼성전자 우면 R&D 센터가 개관하게 됩니다. 그럼 내년 3월에 지금 입주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연구 인력만 1만여 명이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력이죠. 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은요.
서울시 R&D 그룹의 13%가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240여 개 업체가 크고 작은 업체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 업체가 300개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 위주의 직주 근접을 완벽하게 갖춘 약 7만여 명의 인구가 여기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특히 고소득이라는 것도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소득 수준의 상향이라는 것은요, 지역 가치의 상향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끌고 오기 때문이죠. 이러한 조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본 매물이 있는 우면동은 바로 양재 IC랑 바로 가깝죠. 양재 IC, 대한민국 최대의 유통단지가 있는 곳이죠. 이곳에 바로도 파이시티 사업이 드디어 다시 사업을 재개를 하게 됐습니다. 코엑스의 약 1.6배 규모, 연매출 1조 원대의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신세계백화점과 롯데에서 복합몰을 들어오면서요, 호텔, 상업시설, 문화시설, 완벽한 복합타운이 들어서게 된다는 것, 또 하나의 이 지역의 큰 호재가 되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에서는요, 우면 R&D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이 지역의 향후 삼성 화훼단지 쪽을 매수를 추진을 해서 여기서 또 다른 삼성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롯데에서도 이 주변 지역에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지역적인 호재이면서 지역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는 다양한 호재들이 되겠습니다. 네, 전 오히려 연구원들이 부럽네요. 자연환경도 좋은 지역에서 근무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의 개발 가치, 앞으로 향후 가치 어떤 식으로 변모하게 될지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우면동은요, 강남 지역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네. 바로 우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부동산 투자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사서 향후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때 내가 환금을 한다면 그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바로 우면동 본 매물이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고요. 특히 그런 지역에 있으면서도 본 매물은 시세보다 20%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차기 전세 계약, 바로 내년에 또 입주하면서 수요가 몰리겠죠. 삼성전자 입주하면서 차기 전세 재계약을 이루게 되면요, 충분히 원금의 회수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 지역에요, 무려 본 매물의 대지 지분이 약 한 14평 정도 되는데, 구면적으로 14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정말 내 돈 한 푼도 안 지고 얻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만큼의 이 지역이 지금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앞으로 2, 3년 내에 반드시 그 저평가된 만큼 가치 상승을 이룰 것이다 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져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럼 이 매물 정보를 한번 구체적으로 건물로 들어가 볼게요. 방이 3개라는 점이 저는 처음부터 좀 관심이 갔었거든요. 가격 부분까지 한 번에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1990년 3월, 물론 준공은 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관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내부 관리가 아주 잘 돼 있고요. 방 3개의 거실과 발코니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쪽이 지금 햇빛이 지금 건물에 잘 들어가고 있죠. 바로 남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광 통풍 아주 유리하고요. 무엇보다도 대지 지분이 45.5, 구면적으로 약 한 14평 정도의 아주 넓은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향후 가치 상승, 또 지역적인 개발 호재가 적용됐을 때 그 어떤 상품보다도 가격 상승 폭이 아주 클 것이다라는 점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매매 가격도요, 2억 7천만 원입니다. 현재 본 매물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매물 아무리 싸게 찾으시더라도요, 3억 2천 이상을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본 매물 2억 7천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이 나와 있고요. 실수요자들이 많은 만큼 임대가 2억 4천만 원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3천만 원의 초소액 투자가 가능하신 강남권의 3룸 방 3개짜리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 강남권 서초구 우면동의 3룸 매물 정보였습니다. 시세 대비 20% 정도 저렴하게 나온 상황이고요. 매매가 2억 7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매물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종두 대표, 박준영 팀장, 오늘 힘찬 두 분과 2부 시간까지 꾸려봤습니다. 오늘 암사동, 우면동, 그리고 성산동 매물 정보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연락 주실 번호 다시 한번 고지할게요. 02-2077에 오늘은 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안목 저희가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월요일 이 시각 어김없이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